첫사랑, 쉽고 흔한 단어이지만 그만큼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릅니다. 누군가는 처음 짝사랑한 사람이라 하고, 누군가는 처음 연애한 상대라고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사람이라고도 하죠. 동서양의 정의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서양에서 첫사랑은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찌질한 주인공이 괴롭힘을 받는데 그 악당은 하필 그 학교의 퀸카, 그런데 그 퀸카의 여친은 주인공이 짝사랑하는 퀸카, 하필 또 그 퀸카는 결국 주인공을 선택한다는 첫 성공의 기억. 흔하디 흔한 서양 하이틴 로맨스죠. 반면 동양에서 첫사랑의 감성은 애틋함입니다. 우리나라는 황순원의 소나기가 대표적이죠. 이루지 못해 잊지 못하는 첫 실패의 기억, 그 감성을 대표하는 겨울영화 러브레터 리뷰 시작합니다. 시작은 히로코의 작은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2년 전 산에서 사고로 죽은 남자친구를 추모하고 그의 집에서 중학교 앨범을 보다가 그의 옛 주소를 발견하죠. 그리고 편지를 보내봅니다. 그 주소는 소멸한 곳이라 어차피 받을 사람도 없으니 남자친구가 있을 천국으로 보낸 편지였죠. 그리고 며칠 뒤 이별에 아파하던 그녀에게 답장이 옵니다. 도서관 사서인 후지 이츠키는 고약한 감기에 걸려 집에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잘못 온 거라고 하기에는 정확하게 적힌 자기 이름, 그리고 장난기가 발동하여 답장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둘의 인연. 여기서 한 가지 특징. 배우 나카야마 미오가 와타나베 히로코 역과 후지 이츠키 역 1인 2역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츠키가 걸린 감기는 나중에 영화 주제에 대한 복선이 됩니다. 그건 바로 감기는 누구나 앓는 흔한 질병이고 마찬가지로 첫사랑도 누구나 앓는다는 것. 동시에 감기는 이츠키 자신의 기억을 찾는 열쇠가 됩니다. 히로코는 현재 새남친 아키바와 사귀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연인이 아닙니다. 아키바는 죽은 전남친의 산악동아리 선배, 그리고 히로코가 전남친을 못 잊는 걸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히로코 곁을 지키는 남자이죠. 못생긴 것만 빼고 나름 듬직한 면도 있는 현남친. 그는 답장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히로코를 보다 못해 둘의 삐걱거림을 바로잡고자 직접 찾아가기로 합니다. 감기가 심해진 이츠키는 병원에 오게 되고 선잠 든 사이 어떤 환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 이름이 불리면서 잊고 지냈던 오래된 기억이 무의식 속에 떠오릅니다. 중학교 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함께 그 시절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에 관한 어렴풋한 기억. 병원이란 아버지가 죽은 곳이자 훗날 깨닫게 될 친구의 죽음을 암시하죠. 그리고 떠오른 학창시절 학교는 내 시간이 죽어있는 곳입니다. 이츠키를 만나러 왔다가 못 보고 돌아가려던 히로코 커플. 우연히 길거리에서 직감적으로 이츠키를 알아본 히로코. 그녀를 부르고 둘은 조우하죠. 저는 이 장면에서 서로를 보다가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길래 회사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다 튀어나온 건가? 하며 어색하게 느꼈는데 지금 다시 보니 히로코는 이츠키만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 외에 아무도 안 보인 거고, 이츠키는 많은 인파 속에 히로코를 보지 못한 채 잘못 들은 건가? 하고 넘어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히로코는 생각합니다. 전남친이 나를 저 사람과 닮아서 좋아했던 건가? 이 작품의 두 번째 특징, 1인 2역이자 주인공과 남자애의 동명이인 이름이 같다 보니 이렇게 놀리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츠키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상. 참고로 이 영화에서 제 학창시절 성격과 가장 닮은 캐릭터가 얘네입니다. 특히 얘. 저 이 친구 너무 좋아요. 제가 남치키라면 나중에 쟤들 햄버거라도 사줄 거예요. 아무튼 진도를 묻고 답하는 이 장면. 연립방정식이란 2개 이상 미지수를 구하는 등식이죠. 아직 이츠키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미지수입니다.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 참일 수도 아닐 수도 있죠. 동아리 부장 투표에서 아이들의 장난으로 뽑힌 두 이츠키. 쑥스럼 많은 여츠키가 아이들 놀림에 주눅들어 하니까 놀리는 아이를 차버리고 여츠키를 노려보는 남츠키. 여기서 남츠키의 심리는 뭐였을까요? 여츠키 놀리는 놈을 혼내주려는 점도 있고, 같은 부서가 됐다고 기분 나빠해 보이는 여츠키를 보니 내가 무슨 우주괴물도 아니고 하며 심통나기도 하겠죠. 그리고 반 대표가 놀리니까 진짜 싸우려고 드는데, 제가 남치키였다면 이때 귓속말로 이럴 겁니다. 고맙다 이 자식. 그렇게 둘은 도서부장이 되고 성실한 여츠키와 달리 농땡이 치는 남츠키.
우리가 흔히 아는 창가에 앉아 커튼 사이로 책 읽는 모범생 이미지가 이 장면이 원조입니다. 남츠키에게는 엉뚱한 취미가 있었는데 아무도 안 읽을 만한 인기 없는 어려운 책만 골라서 그 도서 카드에 자기 이름을 적는 거였죠. 지금은 도서 대여와 반납이 전부 전산화되었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일일이 카드에 자기 이름을 적었단 말이죠. 채점된 시험지를 받았는데 바뀐 걸 안 여츠키. 남츠키를 기다려서 시험지를 바꾸려고 하는데 얼른 가지 않고 답을 맞추는 남츠키. 브리크의 과거형이 브로크, 깨지다의 과거형이 깨졌다. 즉 여츠키의 기억은 오랫동안 잊혔고 과거가 깨져 있었던 것. 방정식과 영어 시험지, 이 파편들 속에 하나둘 감독은 하고 싶은 말을 모아갑니다. 본의 아니게 남츠키에게 소개팅을 시켜준 여츠키. 화난 듯한 얼굴로 나가버리는 남츠키. 원하지도 않는 소개팅을 시켜준 것에 대한 분풀이로 남츠키는 매우 짓궂게 시비성 장난을 겁니다. 남츠키는 육상 선수였는데 사고로 깁스를 해서 경기 출전을 못하게 된 상황. 자기 기량을 뽐내고 싶었던 남츠키는 무리를 하고 이 사고 친 장면을 전교생이 비웃는데 여츠키는 모른 척합니다. 히로코에게 사진을 전해주려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여츠키. 참새 같은 도서부 후배들이 살갑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빌어서 전해듣는 옛 친구의 죽음 소식. 이제야 안 거죠. 자기에게 온 편지는 히로코라는 여인이 죽은 남친에게 보낸 편지란 걸. 그렇게 조금씩 그녀에게 진실이 가까워져 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에도 울지 않았던 여츠키는 한겨울에 얼어붙은 잠자리를 보고서야 아빠의 죽음을 실감하죠. 이 잠자리의 모습은 감기 악화로 죽은 아빠와 산에서 동사한 남츠키를 은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는 일본에서 단명하다, 덧없다, 요절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이 영화 협찬사인 미술지우개 회사 톰보우의 로고가 잠자리, 작품 속 의미와 PPL을 절묘하게 결합한 장면인데 중학생 여츠키는 어렸기 때문에 아빠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고 아예 외면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 시절을 남츠키의 기억과 함께 통으로 얼음 속 잠자리처럼 박제시킨 채 묻고 살았던 것. 이 작품에는 특징적 관계가 4가지 나옵니다. 먼저 전혀 다르게 살다가 러브레터를 나누는 히로코와 여츠키, 그리고 전 남친을 배신한 것 같은 히로코와 남츠키를 아꼈던 선배로서 후배를 배신한 것 같은 아키바. 그렇게 각자의 죄책감으로 불안정했던 연인. 세 번째는 학창시절 속 동명이인 이치키들. 네 번째는 바로 여츠키의 할아버지와 엄마, 시아버지와 며느리, 즉 이 구부 관계는 서로 원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채 그렇지만 당신 아들이 죽은 거니 겉으로 원망 못하고 삼켜온 며느리. 그런 며느리의 원망을 알면서도 묵묵히 세월을 지나온 시아버지. 보이지 않았던 구부 갈등은 여츠키의 고열로 인해 터져버립니다. 여츠키 아빠가 죽었던 상황과 비슷한 폭설 비상. 도로가 막혀도 응급차를 기다려야 한다는 며느리와 업고 가는 게 더 빠르다는 시아버지. 신랑이 끝에 할아버지는 손녀를 업고 뛰고 초인적인 몸부림으로 기력을 다 쏟아 눈길을 헤쳐갑니다. 시아버지는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함으로써 남편이 죽었던 당신은 너무 경황이 없어 자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며느리는 인정합니다. 아키바는 히로코를 데리고 남츠키가 죽었던 산에 갑니다. 히로코에게 매듭을 지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들이 머무르게 된 산장의 산장지기는 2년 전 남츠키 조난사고 이후 눌러앉아 등산객을 도우며 지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죽음은 많은 이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흥얼거리는 노래.何ですかそれみんなのテーマ曲かなんかですかあいつが最後に歌ってた歌や。 이 노래의 의미는 잠시 뒤에 언급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날 아침, 히로코는 남츠키에게 외칩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해서 코믹하게 여기저기서 패러디 됐는데 우스운 거로 소비되는 장면이라 저로서는 좀 속상해요. 이 인사말은 말 그대로 안부 인사이기도 하지만 야 이놈아, 네 첫사랑과 닮아서 날 좋아한 거냐?
나를 좋아하긴 한 겁니까? 그동안 그대를 너무도 그리워했어요. 이제는 당신을 놓아 보내주겠다 하는 그리움과 책망, 그리고 이제야 떠나보내겠다는 이별 인사이죠. 같은 시간 오버랩되는 여츠키의 되뇌임. 아, 히로코라는 여인은 죽은 내 친구에게 인사를 했구나. 나는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는데 그 녀석은 잘 좀 살지 왜 벌써 떠났나. 거기서는 잘 지내고 있니? 하는 옛 친구에 대한, 그리고 히로코에 대한 연민. 이 장면을 끝으로 히로코 커플은 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빠 장례식 이후 집에 있던 어느 날 心では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そんなある日、 남츠키가 난데없이 책을 반납해달라며 불쑥 찾아옵니다. 제목은 알아도 어려워서 아무도 안 읽었다는 고전,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どうもご愁傷様です。 그리고 어쫌치 않게 조의를 표하는 모습을 귀여워하는 여츠키. なんだよ。なんでもない。 남츠키는 눈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가버립니다. 인사를 할 거면 말로 해야지. 너무나 소심했던 시골 소년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골 소녀의 추억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듯합니다. 며칠 후 등교에서 남츠키의 전학을 알게 된 여츠키. 꽃병을 깨트린 건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난 남츠키를 향한 것. 우리가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도 맨날 같이 붙어 지냈는데 이 녀석아 한마디라도 해주지 하는 투정을 부리고는 남츠키가 전한 잃어버린 시간을 찾지 못하고 도서실 한쪽 켜켜이 묵은 먼지 곁으로 마지막을 묻어버립니다. 도서실 혹은 도서관이란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지식이 있는 곳, 즉 인류의 오랜 시간과 역사가 잠들어 있는 곳이죠. 그렇게 시간과 추억이 잠들고 그가 떠난 창가에는 벚꽃만이 휘날립니다. 전통적으로 벚꽃은 일본에서 죽음을 상징하는데 전에 귀멸의 칼날 리뷰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 영화나 만화에서 조연급 이상 인물이 죽으면 반드시 벚꽃이 날립니다. 어느 날 여츠키에게 참새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져다준 바로 그 책. 그렇게 비로소 너무 늦게 전해진 남츠키의 진심. 그림에 소질 있던 남츠키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고백을 한 거고 여츠키는 이제야 모든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아, 창가에 서 있던 건 나를 그리기 위해서였구나. 도서카드에 적은 이름은 내 이름이었구나. 어려운 책을 고른 건 우리 이름만 적히길 바라서였구나. 영어 시험지 정답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핑계 삼아 같이 있으려 한 거구나. 내게 짓궂었던 이유도 달리기 시합에 나선 이유도 다 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구나. 그렇게 후지 이츠키는 후지 이츠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습니다. 아까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의 가사는 내 사랑은 남풍을 타고, 즉 내 사랑하는 마음을 북쪽으로 보낸다는 내용. 남츠키가 정착했던 곳은 고베, 여츠키가 사는 곳은 고베의 북쪽에 있는 오타루.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첫사랑을 잊지 못해 부른 노래였던 것. 그걸 깨달은 히로코가 단념하고 오겐키 데스카를 외친 것이죠. 이렇게 모든 관계는 제자리를 찾습니다. 히로코와 여츠키는 배달사고 오해를 초반에 소통하면서 풀었죠. 오해만 하고 소통을 안 했으면 지금도 서로 찝찝했을 겁니다. 히로코 커플은 앞으로 눈치 안 보고 연애를 할 거고 여츠키의 할아버지와 엄마는 이제야 마음 편히 지내며 여츠키의 죽어있던 추억은 고스란히 살아나서 따뜻하고 가슴 저미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작가이자 감독인 이와이 슌지가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와이 슌지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일본의 소수 좌파 지식인으로 유명하죠. 그는 말합니다.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국만 비난하고 있으니 그 상대국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 일본은 주변 국가를 침략하려다 미국에게 패배했다. 그럼에도 면책받았다. 침략당한 나라가 아직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일본이 미친 거다. 자국에만 치우친 편협한 역사 해석은 인간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 그런 편협하고 모자란 애국론은 나라에 독밖에 되지 않는다. 즉 과거에 잘못한 일 혹은 잘못된 기억이 있으면 다시 되새기고 소통하여 바로잡아야 하는 것. 가해국 일본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피해국 우리는 어떠한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흔한 말이 있는데 어제까지의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공황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달리 말합니다.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현재는 없다. 지금 당장부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35년 식민 지배한 나라이자 전범국으로서 군대 가질 자격을 박탈당한 나라에게 한국 군대가 자위대 선박에 걸린 전범기에 경례하는 도저히 믿기 힘든 진풍경이 펼쳐지고 전 세계의 왜곡 역사를 성실하게도 홍보하는 新認識が訂正され、日本の取り組みに対して国際社会から正当な評価を受けることを求め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し 일본 정부의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이 모든 걸 돈 문제로만 보는 현 정부가 항의는커녕 오히려 한국 대기업에게 돈을 걷어 피해자에게 주라는 피해자끼리 돈으로 뭉개라는 망국적 태도에도 평소에 멸공을 외치던 대기업과 언론들은 얌전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속이며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친일파 후예들이 흔히 하는 말 지나간 일은 잊자. 그렇게 현재와 과거를 나누는 논리에 우리는 어느덧 익숙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초, 분, 시간, 날짜 단위로 분절시킨 개념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인간의 편리를 위한 임의적인 구분일 뿐이고 편의적 시계상의 시간 개념을 제외하면 실제로 우주의 시간은 하나로 이어져 있죠. 과거를 현재로서 존재시키는 것. 더 쉽게 말해 과거를 현재와 단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시간이라는 동굴에 갇힌 죄수가 아닌 하나의 시간 위에 자아를 존재케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데아 기억을 떠올리고자 했던 플라톤의 상기의 힘, 흐트러진 시간을 모으고자 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신의 집중, 시간을 인지하는 무딘 감각을 초월하고자 했던 칸트의 이성의 구상력, 그리고 마르셀 프루스트의 무의식적 기억. 나머지 어려운 얘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책의 주요 소재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짚어볼게요. 마르셀이 어느 날 마들렌과 홍차를 먹다가 어린 시절 먹던 맛과 비슷하여 순간 그 시절을 회상하는 이야기. 우연한 작은 사건으로 과거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러브레터가 왜 이 책을 인용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마르셀은 말합니다. 과거는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머물러 있다가 언제든 사물을 통해 되살아난다. 분절된 일시적 시간을 정복해 하나의 영원한 시간에 도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의 본질이다. 그에게 무의식을 자극한 소재는 마들렌이었고 이츠키에게는 병원에서 불린 자기 이름이었는데 한국과 일본은 과연 어떤 마들렌을 찾아야 역사를 바로 바라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을 소환시키는 각자 삶의 마들렌은 무엇인가요? 이 영화는 본 사람끼리 논쟁거리도 많아요. 과연 남치키는 히로코를 사랑했는가? 사랑 안 했다. 첫사랑과 닮아서 좋아한 것 뿐이다. 아니다. 사랑했다. 다 큰 성인이면 보고 싶으면 찾아가면 되지. 게다가 히로코는 어린 시절 여츠키의 성격과 비슷하다. 지금 다 큰 여츠키를 만난다면 오히려 첫사랑 환상이 깨질 것이다. 두 번째 질문. 여츠키는 남츠키를 좋아했는가? 관심도 없었다. 그냥 친구였을 뿐이다. 아니다. 호감은 있었다. 너무 어려서 좋아하는 감정이 뭔지 몰랐던 것 뿐이다. 한 예로 육상에서 남츠키가 넘어질 때 일반적인 친구였다면 같이 비웃거나 반대로 걱정이라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전혀 모른 척한 걸로 보아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몰랐다. 꽃병을 깨트렸듯이 마음 한켠에는 호감이 있었다. 세 번째 질문. 아키바의 정체는 무엇인가? 짝 잃고 슬퍼하는 여자 주위에 하이나처럼 맴돌며 편지나 구기는 찌질이다. 아니다. 그 여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인배이다. 아니다. 그 여자가 트라우마를 이겨냄으로써 자기에게 온전히 빠질 수 있도록 산에 데려간 설계자이다. 이런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남치키였다면 도서카드 뒷면을 앞으로 보이게 꽂았을 거고 제가 여츠키였다면 혹시 고백 편지라도 썼을까 하고 도서카드를 한 번은 뒤집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 고백은커녕 자기들의 마음이 뭔지도 몰랐던 순수한 시골 소년은 잃어버린 시간 속 아련함으로 우리에게 겨울을 햇살 가득 담아 보여줍니다.
첫사랑을 다룬 영화 중 최고, 아니 역대 일본 영화 중 가장 훌륭한, 28년이 지나도 더욱 가슴에 새겨지는 작품, 그리고 잠들어가는 우리의 왜곡된 현실에서 기억 속 당신은 잘 지내시나요? 끝이 아닌 이어짐의 편지, 러브레터였습니다.